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자, 제 주위에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보면 열심히 돈을 모아서 10,000불 정도 모았는데 이 돈을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만약에 제가 지금 투자를 시작하고 10,000불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시작할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눈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투자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수중에 10,000불 정도가 있으면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 10,000불을 그냥 은행에 그대로 세이빙을 해서 주식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나의 10,000불이 안전하게 은행에 있는 것을 편애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 경우는 지금 10,000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투자를 해서 이 10,000불을 더 불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세이빙을 할 것인지 투자를 할 것인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투자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세이빙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6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인데요. 여기 보시면 2026년에 인플레이션이 2.7%에서 3%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2019년과 2024년에 물가를 비교한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림치즈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2개 5불이었었는데 2024년 5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가 5불이 넘습니다. 2배 이상 오른 거죠. 그리고 햄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는 약 8불이었는데요 2024년도에는 약 15불로 역시나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콜라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한 팩이 6.47불이었는데요 2024년도에는 역시나 2배가 올라서 12불, 거의 13불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자 같은 경우에도 칩스 같은 경우에 2개 6불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이 과자 한 봉지가 거의 5불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5년 사이에 물가가 무려 2배가 올랐는데 만약에 내가 돈을 투자해서 불리지 않고 이자율이 낮은 세이빙 어카운트나 돈을 그냥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물가가 2배 오른 동안 나의 현금은 그대로 일정한 가치를 유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식 투자하는 게 불안해서 돈을 그냥 세이빙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자율이 낮은 은행의 세이빙 어카운트보다는 하이 이어드 세이빙 어카운트를 반드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최소한 인플레이션보다는 높은 이자율의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어야 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하이 이어드 세이빙 어카운트 몇 개를 나눴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바클레이, 소파이 그리고 이트레이드 같은 경우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만 파킹을 하더라도 이자율이 3.3%에서 높게는 4.25%까지 나눠주는 하이어드 세이빙 어카운트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체이스나 BOA에 내 돈이 그대로 있다면 그 어카운트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통의 체이스나 BOA의 세이빙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0.0 몇 %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하이어드 세이빙 어카운트는 인플레이션보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나의 돈의 가치가 조금씩 오르긴 하지만 내가 부를 늘리기에는 너무 작은 이자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에 여기 보시듯이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평균 1년에 7%에서 10%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 같은 ETF에 투자만 하더라도 좀 길게 보신다면 7%에서 10% 정도 수익이 꾸준히 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10,000불이 있는데 지금 세이빙을 하지 말고 바로 그대로 주식에 투자를 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10,000불이 있더라도 주식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만약에 신용카드에 빚이 있다면 그 빚을 갚는 겁니다. 물론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여기 보시듯이 체이스를 예를 들자면 체이스의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에 APR 혹은 연 이자율이 18에서 27%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신용카드에 10,000불을 긁었는데 20%의 APR 혹은 이자율이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이 10,000불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갚지 않는다면 이자율만 1년에 2,000불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갚을 때까지 매달 제 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10,000불이 있다고 해서 바로 투자를 한다면 만약에 20% 이상의 수익이 난다면 이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이기 때문에 조금의 수익이 더 나겠지만 보통 많은 분들이 투자를 시작하는 인덱스 펀드 혹은 ETF 같은 경우에 S&P 500을 예를 들자면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7%에서 10% 정도의 수익이 나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여기 보시듯이 5년, 10년, 20년, 3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8%에서 13%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제가 정말 운이 좋아서 13% 정도의 수익이 올해 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카드 빚이 있는데 그걸 갚지 못하고 그걸 갚는 대신에 그 돈을 투자를 한다면 13% 수익이 났지만 여기 보시듯이 20% 이자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13% 수익 낸 게 아니라 7%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죠.
자, 그래서 다시 비유를 해드리자면 제가 만약에 신용카드 빚이 있는데 그 10,000불로 신용카드 빚을 갚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배에 구멍이 나서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이 작은 버켓으로 물을 퍼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더라도 투자를 하기 전에는 무조건 이 빚을 갚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빚이 없어야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더라도 그게 제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반드시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emergency fund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제 가족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돈은 사이드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이런 emergency fund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다 투자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만약에 제가 잡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우선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제가 투자를 했던 주식이 크게 떨어져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큰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됩니다. 자, 보통 투자를 할 때는 뭐 일주일, 한 달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머전시로 제가 충당할 수 있는 이머전시 펀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투자를 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주식이 크게 떨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큰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머전시 펀드가 없을 경우에는 제가 비록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주식을 매수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머전시 펀드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신용카드 빚을 다 갚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 이머전시 펀드를 만약에 사이드에 두셨다면 그 다음에는 부를 쌓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많은 분들께서 이제 투자를 시작할 때 여기 보시듯이 크게 오르고 있는 개별 주식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거의 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대한 리서치를 충분히 하고 차트를 볼 줄 알고 어떤 지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 큰 수익이 나는지를 분석을 해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지 않다면 그 주식이 크게 떨어질 경우에 겁을 먹고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가 많죠. 자, 만약에 운이 좋아서 이렇게 크게 오르는 주식을 선택해서 투자를 했다면 좋겠지만 반대로 제가 투자했던 그 개별 주식이 크게 떨어진다면 제가 갖고 있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주식 가격이 높은 이런 탄탄한 회사들보다는 뉴스와 미디어 혹은 주위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뭐 5불, 10불하는 주식, 이 주식이 100배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이프가 있는 주식들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껏 모아뒀던 돈을 주식 투자를 해서 다 잃으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이시라면 저는 여기 보시듯이 뱅가드나 찰스왑, 피델리티, 아메리트레이드, 이트레이드 같은 탄탄한 브로커리지에서 제공하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S&P 500을 트래킹하는 ETF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물론 개별 주식에 투자했을 때보다 지루할 수도 있고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별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이 난다면 좋지만 하나의 주식에 투자했을 때 그 주식이 만약에 크게 떨어진다면 나의 자산이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S&P 500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500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자산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표는 S&P 500의 퍼포먼스를 매년 트래킹한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듯이 S&P 500이 혹은 마켓이 올라가는 해도 있고 떨어진 해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이 평균적인 수익을 만약에 계산했을 경우에 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균 13.6% 수익이 나고 있고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균 11.3% 그리고 20년 동안 계속 S&P 500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매년 8.4% 수익이 계속해서 컴파운딩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매년 9%의 수익이 컴파운딩 되는 수익이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해도 있고 떨어지는 해도 있고 그 중간에 리세션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나의 자산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7%에서 10% 수익이 나는 것은 컴파운딩이 됐을 경우에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 상당히 큰 부가 쌓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께서 401k나 나의 노후 자산을 헤지펀드 매니저들에게 돈을 내면서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말을 들으면 크게 오를 주식들을 사고 팔면서 나의 자산을 많이 불려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 15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0% 이상이 넘는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 S&P 500보다도 그 수익률이 낮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헤지펀드들에게 매년 돈을 내면서 내 돈을 맡기는 것보다 S&P 500 같은 인덱스에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두는 것이 훨씬 큰 부를 싼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컴파운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히 계산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지금부터 1불씩 매달 꾸준히 투자를 해서 40년간 한 달도 빠지지 않고 1불씩만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면 이 1불로 시작된 투자가 40년 후에는 5,300불이 됩니다. 자, 이걸 보면 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40년 동안 5,300불이 되기 때문에 큰 수익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1불이 아니라 10불씩 매달 꾸준히 40년간 투자를 한다면 이 10불이 40년 후에는 53,000불이 됩니다. 자, 한 달에 10불 혹은 10,000원 이상 투자하는 게 결국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유가 돼서 한 달에 10불 혹은 10,000원, 14,000원이 아니라 한 달에 100불 혹은 1000불, 한 달에 100만원 정도만 꾸준히 인덱스에 투자를 해서 40년간 투자를 한다면 나의 이 1000불이 40년 후에는 5.3 밀리언 혹은 600억 원 이상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컴파운딩 효과입니다. 한 달 한 달 투자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 수익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고 이 투자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자산이 모이고 나면 그 다음에부터는 이 컴파운딩으로 나의 자산이 불려가는 속도가 여기 보시듯이 일직선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40년 동안 리세션도 있을 수 있고 주식시장이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꾸준히 매달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올라갔을 때도 매수를 하지만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져서 리세션이 오더라도 오히려 이 투자로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주식을 모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ETF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투자하기 좋고 수익률이 좋은 ETF에 대한 영상들도 조만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S&P 500을 트래킹하는 SPY 나 나스닥 혹은 테크 회사들의 비중이 높은 회사들을 트래킹하는 QQQ, 그리고 만약에 배당금을 받는 게 목표시라면 미국 회사들 중에 상당히 탄탄하고 배당금을 꾸준히 줬던 회사들 위주로 만들어진 ETF인 SCHD를 많은 분들이 매수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 불안하시고 어떤 ETF를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SPY, QQQ, SCHD를 1대1대1로 매달 꾸준히 매수를 하시더라도 5년, 10년, 20년 후에 분명히 큰 수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만약에 10,000불이 있는데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신용카드 빚이나 이머전시 펀드 준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도 바로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게 나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전략도 나눴습니다. 자, ETF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 꾸준히 성장성이 높은 ETF들 혹은 인공지능의 성장과 함께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ETF들 혹은 리세션이 오더라도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은 ETF들을 모아서 영상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